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문제를 다시 보면은 1번하고 2번이 이제 중요한 게 1번은 무슨 양과 무슨 양을 낸 거죠? 절양과 유량. 유량 위주로 가라 그랬어요? 절양 위주로 가라 그랬어요? 절양 위주로 맞히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지금 어려웠죠, 문제가. 그죠? 자, 이건 수요곡선을 어떻게 이동하죠? 좌측. 그 아파트 가격이 아니고 건축 원자재 가격도 안 들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서 요 이제 1번, 2번이 이제 시험 문제 유형이에요. 그죠?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페이지 93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93페이지로 가시면은 6번에 부동산 공급의 특징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거 왜 보여주는데? 자, 지금 부동산은 토지는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자, 토지가 용도 전환은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해서 예전에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부동산 공급의 특징이에요. 부동산 공급은 다르다. 부동산 공급의 특징. 그 뭐가 다르냐? 토지가 다르다. 토지의 공급은 우리가 배우셨을 때 부중성이라는 걸 배우셨죠. 그 부중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양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없죠. 그러면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다,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럼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라. 그럼 가격과 양에서 공급 곡선이 완전 수직이 됩니다. 그럼 물리적 양은 증가시킬 수 없죠. 그럼 요거는 완전 비타르적이에요. 비타르적이고 완전 수직이 되겠죠. 근데 물리적 공급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가능해서 우리가 바다가 있으면은 임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으면은 이 안에서 용도 전환은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죠. 농지가 택지로.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농지가 10개 있고 여기 택지가 10개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전체 20개 양은 늘어나야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 농지가 5개여서 15개로 늘어난다는 것은 20개 양은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안 늘어나요. 다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요 물리적 양은 증가시킨다 못 시킨다? 못 시키고 그 안에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는 거는 그냥요 용도적 공급이에요.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가능했죠. 다양성 때문에. 그래서 농지가 택지로 바뀌게 되면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걸 경제적 공급이라고 그래요. 자, 이건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하게 되면은 수직이에요, 우상향이에요.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 택지로 이제 100만 원 할 때는 10개를 생산하겠고 150만 원 할 때는 15개, 자, 200만 원 할 때는 20개 다 늘린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20개 양은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 안 늘어나는 거죠. 자, 체크할게요. 편 들어보세요. 자, 토지의 부중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경제적 공급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파란 색깔, 그 양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타르적이 돼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어떻게 돼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토지 용도적 경제적 공급이 우상향하는 형태가 됐죠.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 절대적 공급은 공급 방법이 없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부중성 때문에 공급 곡선 수직이고 토지의 용도적 공급은 그냥이에요. 농지가 택지로 전환이 됐어요. 그 다음에 집약화 시킨다는 거는 자본과 노동 많이 투입시키면 층수가 올라가죠. 올라가고 공유수면 매립하고 간척 사업, 공법상 규제를 완화시켰다는 거는 다 이건 그냥입니까? 다 용도적 공급을 얘기합니까? 그럼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되겠죠?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단기장기라는 거는 제가 탄력성에서 말씀드리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개별 공급과 시장 공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우리 수요 공급하고 똑같은 게, 자, 밑에 보시면은 개별 공급과 시장 공급. 자, 갑이라는 기업이 있고 또 을이라는 기업이 있어서 이 칠판주기를 생산해요. 그럼 이 공급이 합쳐지면은 전체 시장 공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랑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 칠판 주계가
가격이 1,000원에서 1,500원을 오르면 그냥입니까? 자극은 같습니까? 반응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얘는 2개를 더 생산하고 얘는 3개 합치면 5개가 되겠죠. 똑같습니다. 얘도 고급 곡선은 가격과 양이면은 이렇게 우상향하죠. 우상향 가파르고, 자 얘는 조금 더 우리가 완만하다. 가격과 양. 시장 수요는 더 완만하겠죠. 시장 수요는 더 완만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탄력성 그냥이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극은 똑같죠. 그죠? 가격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 얘가 2개 늘리고 얘가 3개 늘리면 합치면 5개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도 수직적 합계다, 수평적 합계다. 수평적 합계고, 이거를 이제 따라서 한계 비용 곡선. 공급 곡선을 한계 비용 곡선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칠판주계를 추가적으로 하나 생산할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건 이제 한계 비용 곡선이다. 이렇게 가지고요. 그럼 이것도 수직적으로 합친 거예요, 수평으로 합친 거예요? 완만해지죠, 각격. 자, 개별 공급은 하나하나의 공급자들이에요. 시장은 개별을 수평적으로 합쳤다고 돼 있죠. 그래서 개별 공급국을 수평적으로 합하게 되면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동일한 수준에서 공급자를 공급하고자 하는 의도한 제하의 수량을 전부 합친 거고, 그럼 디귿번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양의 변화가 더 많기 때문에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에요? 그럼 시장이 공급보다 기울기가 더 완만하죠. 그 다음에 자, 이 공급 곡선을 따라서 한계 비용 곡선. 맨 밑에 한계 비용 곡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맨 밑에 가시면은 개별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이 공급 곡선이에요. 자, 이거를 그냥입니까? 수평으로 합쳤습니까? 그 전체 총합 공급 곡선, 시장 공급 곡선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버리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2절에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들어보세요. 균형이라는 건 누가 만나야지만 균형을 이룹니까? 수요와 공급이죠. 그래서 여기 편안하게 들어보시는데, 자,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까지 오늘 갑니다.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얘기를 하죠. 거래량.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가격이 있고요, 양이 있다. 자,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야지만 균형을 이루겠죠. 균형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세요. 여기는 그냥요, 수요 곡선이에요. 이건 공급 곡선이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만약에 이 분필이 200원이었을 때 2개를 균형으로 본다면, 공급자도 200원에 2개 생산하고 수요자도 200원에 2개를 샀죠. 거래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럼 누가 같습니까? 수요하고 공급이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여기 박스가 하나 있어요. 지금 박스 보고 계시죠? 밑에 박스 밑에. 박스 보고 계셔요? 그럼 균형이라는 건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은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건 얼마가 같습니까? 50이 거래량이 되는 거죠. 균형 거래량. 맞나요? 그때 가격이 얼마죠? 100만 원이 균형 가격이 되고 균형 거래량이 5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넘겨보세요.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자, 그래프가 보시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럼 자,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요. 300원으로. 그러면은 가격이 오르니까 그냥입니까? 공급자들이 더 많아집니까? 많아지죠. 시장 자체에서. 그래요? 초과 수요예요? 초과 공급이에요? 초공급이 발생하죠. 초공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내려온 거는 따보세요. 공급량이 되고요. 공급량이 3개가 되겠고, 여기서 내려오는 건 따보세요. 수요량. 공급량이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량이 1개라면 어떻습니까? 공급이 더 2개가 더 많죠. 그럼 2개만큼 더 초과 공급이 되니까 가격 상승 하락이 되겠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면 반대죠. 가격이 하락했어요. 100원. 그럼 이제 누가 많아져요? 수요자가 많아져요? 공급자가 많아져요? 수요자가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서 만난 거는 따보세요. 수요량.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아까랑. 그죠? 그래서 수요량이 3개가 되겠고요.
여기서 만난 양은 따라서 공급량. 공급량을 만나는 거죠. 공급량. 공급량이 만약에 한계가 되니까 어머어머 수요가 더 많죠. 그럼 따라서 초과 수요.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된다는 거는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한번 손 이렇게 잡으세요. 잡으시고 위에서 흔들면 무슨 공급? 가격 하락. 밑에서 흔들면 가격 상승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그냥 있어요. 공중에 떠 있어요. 물이 이렇게 흐르죠. 물 숫자를 써서 별로 놀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가시면 아시겠죠? 그죠? 편안히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96페이지 가시면 밑에 균형가격과 거래량이 계산이라는 게 있나요? 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균형은 누가 만나야지만 됩니까? 수요와 공급이죠. 그래서 아마 3, 4월 달에 또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이걸 같게 만들어서 양을 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불러보세요. 이제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천천히 가볼게요. 수요 함수를 불러보세요. 수요 함수는 QD는 어떻게 돼요? 천천히 불러보세요. 900-P라고 돼 있나요? 자, 그래서 자, 1, 2월달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얘가 높아지면 얘가 떨어지죠. 그럼 가격에 대한 감소하니까 P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공급 함수는 QS는 얘기해 보세요. 공급 함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00 플러스 P라고 돼 있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100 플러스 P라고 돼 있으면 얘는 그냥입니까? 플러스가 붙습니까? 가격에 대한 증가 함수죠. 그런가요? 수요 함수는 P 앞에 뭐가 붙고요? 공급은요? 플러스가 붙죠. 이걸 그냥 해요? 같게 해요. 그럼 얘와 얘가 같은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어떻습니까? 900 마이너스 P와 마이너스 100 플러스 P를 이 방정식으로 같게 만드는 거예요. 작교 다닐 때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죠. 그럼 2P가 되죠. 도와주세요.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죠. 그럼 얼마가 돼요? 1000. 그럼 P는 얼마가 된다? 500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P는 얼마고? 500. 만약에 이거를 넣으면 양이 똑같이 나와야 되죠. 그럼 자, 500을 넣어볼게요. 900에서 500 빼면 얼마예요? 400이고 500에서 100을 빼면 400 똑같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가격은 500이며 양은 얼마다? 400이 되는 거죠. 꼭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균형. 누가 같아요. 수요하고 공급이 같으니까 이걸 같게 놓은 다음에 방정식을 묻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오른쪽에 예제 문제 하나 있어요? 근데 풀라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일단 읽어나 보세요. 그죠? 이거 제가 계산은 다 해드립니다, 오늘. 그러니까 어떤 문제인지 쭉 한번 읽어나 보세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보통 이제 그 강사들이 문제를 풀 때는 그 그래프를 안 그려주거든요. 자, 지금 가볼게요. A의 지역의 오피때 시장 공급량이 3P라고 돼 있죠. QS 3P가 하나밖에 등장 안 했죠. 공급은 안 움직였어요.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안 움직이고 수요가 움직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냥입니까? 수요 함수가 바뀝니까? 수요 함수가 QD1에서 QD2로 바뀌었죠. 그럼 따라서 수요의 변화. 공급은 그대로 있고 수요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점이 이쪽으로 옮긴 거죠. 대답해봐요. 그러면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걸 풀 때는 이 그래프를 그리지 마시고 세팅을 하세요. 자, 공급 함수와 수요 함수를 세팅하세요. 공급 함수, 수요 함수. 자, 따보세요. 공수. 세팅해서 지금 QS가 얼마라 그랬죠? 불러보세요. 3P가 되죠. 그런가요? 자, 그 상태에서 아까 QD1이 얼마죠? QD1이 불러보세요. 1200 마이너스 P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게 같은 게 요점이 돼요. 대답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얘와 얘가 같은 게 요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따라서 공수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수에서 시험장 가시면 동영상 보신 분도 그래프 그리는 게 아니라 공수로 세팅해서 바로바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자, 따라서 공수. 자,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QS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고 수요 함수만 바뀌었죠? 그런가요? 그래서 같게 하게 되면은 가격이 바뀌겠죠. 그렇죠? 그럼 갈게요. QD2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제가 힌트를 드리게 되면, 자, QD2는 1600-P라고 돼 있죠. 자, 그럼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자, 지금 P는 똑같이 내줘요. 기출문제. 자, 지금 그냥입니까? 이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그럼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요. 그럼 가격 하락 찍으셔야 돼? 상승 찍으셔야 돼요? 상승 찍으셔야 돼요. 그런가요? 자, 다시 갈게요. 따라서 공수.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럼 그래프 그릴 필요 없고. 자, 그럼 얘를 그냥입니까? 같게 합니까? 같게 하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같게 하게 되니까 요거 P가 합쳐지죠? 그럼 몇 P가 되죠? 아니, 3P에서 P를 합쳐봐요. 4P가 되죠. 대답할 때까지 가만히 있을게요. 그 다음에 1200이 넘어갔죠. 그럼 P가 얼마가 될까요? 300이 되는 거죠. 화이팅. 그 가격이 원래 300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가시겠습니까? 근데 그냥입니까? 가격이 바뀝니까? 함수가 바뀌니까 바뀌죠. 따라서 공수. 자, 갑니다. 그럼 요거 할 수 있죠? 요거 몇 P가 되죠? 그랬죠? 4P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4P, 그러죠? 영어 잘한다. 그 다음에 1600이 되니까 P가 얼마? 400이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P가 얼마로 바뀌었어요? 300에서 400으로 바뀌었으니까 100이 상승한 거죠. 이거 반드시 나옵니다. 헷갈려서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 그래프가 중요합니까? 세팅이 중요합니까? 따라서 공수. 이렇게 세팅해서 구하였으면 돼요. 오케이? 그럼 답은 얼마 상승? 100 상승이 되겠죠. 4번이 정답인가요? 그래서 오늘 계산 문제는 다 해드릴 거예요, 제가.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 염두도 하시고, 또 혹시 기출문제 사시게 되면 또 다른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따라서 공수. 그냥 세팅을 해야 돼. 세팅을 하나 가는 거죠. 보통 이제 공급은 그대로 있고, 수요를 움직이게 해놓거든요. 아시겠죠? 이제 큰일 났다. 밑에 보시면 수요공급의 변화에 따른 균형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한 페 넘겨보세요. 넘기니까 그냥이야 집에 가고 싶어. 집이 그립죠. 미치겠는데 그요. 여기도 난리 났어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죽이는 건데 따라서 동시에 변화. 그러니까 하나만 변하는 거는 괜찮았어요. 근데 동시 변화를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99페이지 보시면은 자, 따라서 16개의 경우수가 있거든요. 찾았습니까? 그렇죠. 큰일 났습니다, 이제. 저도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고, 그냥, 제끼라 그러고 싶은데, 16개를 지금 할 거거든요. 찾았습니까? 근데 전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97페이지 가시면은, 수요공급이 각각 변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라서 한쪽만 이동. 그러니까 하나만 그대로 있고, 한쪽만 이동했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찾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갈게요. 다시 갑니다. 요거, 여기 다시 보셔야 돼요. 따라서 세팅을 하자. 따라서 공수. 그 세팅하셔서 바로바로 푸셔야 돼요. 그래프는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따라서 한쪽만 이동. 그럼 한쪽만 이동이라는 건 하나만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가격과 양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는데, 동시 패션인지 어렵죠. 근데 한쪽만 이동으로 가볼게요. 자, 한쪽만 이동은 이제 16개 다, 이제 이따가 동시 패션을 다 가는데, 이것도 다 지웁시다.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페이지는 97페이지를 피고 계십니까? 거기 보시면은 공급불변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제가 그 1, 2월 달에 자, 이 균형에 대한 게 한쪽만 이동이었어요. 한쪽만 이동. 그래서 아마 지금 거기에 1번하고 2번이 이렇게 엮여져 있죠. 그래서 이제 따라서 공급불변, 공급이 불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아파트나 주택에 대한 공급량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수요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죠. 그런가요? 그럼 만약에 수요가 증가를 했다는 건 여기에 인구가 막 유입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수요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죠.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 버리죠. 그런가요? 그래서 가격과 양을 물어봐요. 가격과 양. 이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냥입니까? 가격은 올라갑니까? 올라가고 거래가 많이 되니까 양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인구들이 빠져나가요. 그죠? 여기 기반 산업이 빠져가지고 그냥입니까? 이 부동산 수요가 줍니까?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가요? 가격도 떨어지고 양도 주는 거죠. 그죠? 또 수요는 같이 움직이죠. 얘도 하락, 얘도 떨어져. 이해하셨죠? 그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프 그림은 굉장히 심각한데 그려볼게요. 자, 따라서 한쪽만 이동. 한쪽만 이동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가만히 있는 거죠. 그죠? 그 상태에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공급과 수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급은 불변입니까? 수요만 증가를 했죠. 그래서 수요만 증가. 한쪽만 이동. 수요만 증가하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수요만 증가하니까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과 수요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점이 올라갑니까? 가격 상승 양도 증가라는 거. 오케이? 이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과 양이다. 자, 공급과 수요다. 이 상태에서 그냥요 공급이 불변이에요. 수요 감소했죠. 근데 여러분들 그냥 점 찍히는 거 보세요. 일로 찍히잖아요. 그죠?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점 찍히는 거 보고 계셔요? 그럼 가격 상승 하락, 양은 감소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다음 한쪽만 이동. 한쪽이 불변이고 한쪽만 이동한 거죠. 넘겨보세요. 수요 불변이라는 게 있죠. 두 가지가 엮여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넘버링을 친다면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4번이죠. 다음 수요 불변. 공급이 불변이에요? 수요가 불변이에요? 수요자들은 가구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공급량이 유입되고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수요 불변에서 여기에 그냥 아파트가 그냥 무조건 그냥 착공량이 증가해갖고 미분양이 속출될 수 있죠. 그럼 그냥입니까? 공급량이 늘어납니까?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타락하게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또 늘어나요. 공급이 늘어나니까. 거래량이 따라가니까. 근데 공급이 딸려요. 풍기 현상이야.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양이 주니까 거래량도 따라 내려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자, 그래프입니다. 가격과 양입니다. 자, 여기는요. 공급이 불변이에요. 반대로 수요가 불변이에요. 공급만 증가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증가하니까 초과공급이니까 일로 가는 거죠. 가격 상승, 가격 하락. 양만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마지막 가격과 양입니다. 자, 공급과 수요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입니까? 수요가 불변입니까? 공급만 어떻게 돼요? 감소했죠? 점 찍힌 거 보세요. 일로 찍혔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죠? 상승, 양은 감소한다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따라보세요. 양은 따라간다. 왜냐하면 증가는 우측이고 감소는 좌측이죠. 그럼 양은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제가 할게요. 제가 이렇게 1, 2월달 강의처럼 똑같이 그립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을 걷어요. 빨간색은 그냥입니까? 방향이 같이 움직입니까? 같이 움직여요. 그죠? 보고 계십니까? 그냥이야 같이 움직여.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내려가죠. 그러니까 얘만 지금 가격이 반대라는 얘기죠. 흔들어 보세요. 수요는 그냥이야 같이 움직여. 공급은 양은 무조건 따라가죠. 가격은요. 내려가는 거. 가격은 반대로 가니까. 얘는 뭘 따라가지? 양.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프린트를 자, 다 풀지 마시고 3번을 보시면은 3번에 같이 도와드려 볼게요. 이거 어렵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지금 3번 있어요? 3번 같이 할게. 자,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에다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 다시 공급 불변. 모만 감소. 칠판 보고 손 들고. 자, 그냥이야 같이 내려가. 같이 내려가죠. 그러면 가격도 하락하고 양도 감소한다는 거죠. 대답해야 답 넘어갑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수요는 그냥이야 같이 움직여. 같이 움직이니까 감소하면 무조건 다 내려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균형 하락은 맞죠? 가격 하락. 그 다음에 양은요? 감소라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수요 불변에, 다음에 공급 증가.
날 봐요. 그럼 그냥이야 공급만 증가, 양만 증가해. 양 증가, 가격 하락이 되겠죠. 가격 상승이 아니죠. 아따 죽겠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3번은 제가 해볼게. 균형 상태에서 건축 원재 가격이 하락하면 따라서 공급만 증가. 그러면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렇죠? 코로나가 거의 여러분들을 지금 많이 두뇌를 또 어렵게 하나. 자 갈게요. 1번 따라서 공급 불변. 수요는 따라간다. 그럼 수요 감소하면 어떻게 된다? 가격 하락, 양도 감소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가격이 양이 증가가 맞아요? 양이 감소가 맞아요? 감소가 맞죠? 그래요? 자, 수요 불변이다. 공급이 증가했죠? 그러면 그냥요. 양은 증가는 맞아요. 맞는데 가격은 하락했다는 거죠. 그런가요? 3번도 그냥요. 공급 증가예요. 건축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했으니까 양이 감소가 틀린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얘는 다 틀려버렸네.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이제 4번하고 5번을 볼 텐데, 자, 일단은 99페이지로 가볼게요. 99페이지로 가시면은, 제가 그 동영상을 들어보시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까지만 갔었죠. 자, 동시에 증가, 동시에 감소. 그런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 갈 건데, 자, 볼게요. 자, 99페이지입니다. 근데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 그래서 천천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수용급이 그냥입니까? 동시에 증가했습니까? 동시에 다 증가했죠, 그죠? 뭐 어떤 케이스가 되냐는 거죠. 자, 가볼게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수용급 동시에 증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동시 이동. 자, 첫 번째 뭐하고 뭐가 동시에 증가했어요? 수요 공급이 동시에 증가했죠?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했습니다. 그럼 가격과 양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럼 저자가 해놓으신 넘버링으로 본다면 1, 2, 3, 4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갑니다. 1, 그 다음에 2, 3, 4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는 얘가 더 크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공급 증가가 더 크죠? 세 번째는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냥입니까? 중간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럼 우리가 가격과 양입니다. 자, 그럼 요 아무것도 없는 걸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가격과 양이에요. 가격과 양이면은 공급하고 수요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요만 증가. 자, 그럼 그냥입니까? 두 개 다가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 노란색은 따라서 수요. 그럼 수요만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런가요?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도 올라갑니까? 양도 늘어나는 게 되겠죠. 얘기하셔야 돼요. 그럼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증가를 하나요? 그런가요? 자, 그 상태에서 모두 증가했어요. 그 공급이 증가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냥입니까? 양은 증가합니까?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가거든요.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그냥요, 양은 같은 방향이야. 그럼 따보세요. 양은 다 증가한다. 양은 다 증가합니다. 보세요. 그냥요, 양은 다 증가했어요. 가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공급이 증가합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그냥요, 양은 증가해요. 양은 증가하는데 가격은 어떻게 되죠? 내려가는 현상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불변일 수 있고 상승, 하락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저자가 하신 게 가격은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상승, 불변, 증가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근데 제가 작은 걸 따르라 그랬어요? 큰 쪽을 따르라 그랬어요? 큰 쪽 기억나시죠? 그죠? 그럼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는 뭐의 증가를 따르라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많습니까? 수요가 더 많습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자, 공급이 더 증가했어요. 그럼 공급이 더 많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죠? 하락하게 되죠. 큰 쪽으로 간다는 거죠. 자, 따라서 큰 쪽이 나오면 큰 쪽만 본다.
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아직 같다라는 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지금 3번에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같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찾았어요? 자, 따보세요. 같다이 나오면, 같다가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그럼 가격이 불변이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들어보세요. 자, 얘가 가격이 올라갔다가 100원 올라간 거와 100원 떨어진 게 똑같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얘는 불변입니까? 불변이 된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셔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잠깐만. 초점 박살을 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는 그냥입니까? 둘 다 동시에 감소했습니까? 동시에 감소했죠. 지금 보고 계시죠? 갑니다. 그럼 다 적을게요, 이거. 자, 수요만 감소했어요? 공급도 감소했어요? 둘 다 감소한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다 적을게요. 이렇게 땡땡 치니까 더 헷갈리신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그 다음에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자, 합니다. 자, 이것도 똑같을 거예요. 이게 크죠? 이게 크고 같고 변화가 없죠. 대답은 해주십시오. 자, 그럼 갈게요. 가격과 양입니다. 똑같습니다. 얘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이거 갑니다. 자, 가격과 양을 이제 그려볼게요. 공급과 수요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수요 감소했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럼 그냥입니까? 둘 다 내려갑니까? 가격도 하락하고 양도 감소하겠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가요? 지금 노란색을 보고 있나요? 자, 수요 감소는 그냥입니까? 이쪽으로 찍히죠. 그럼 그냥요, 양은 감소했어요. 가격도 하락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빨간색은 공급이에요. 공급이 감소하면 그냥요, 양만 감소를 해요. 가격은 반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자, 그냥입니까? 양이 같습니까? 자, 따라서 양은 다 감소한다. 양은 다 감소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가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공급이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 감소하니까 이쪽으로 움직이죠? 그렇죠? 그럼 공급이 감소하니까 그냥입니까? 양은 감소합니까? 가격은 점점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죠. 가격은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가격은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없다. 변화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작은 쪽을 따라요? 큰 쪽을 따라? 그럼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수요 사는 사람들이 적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된다? 내려가겠죠. 그런가요? 자, 공급인 물량이 적어요. 풍기현상. 가격은 올라가겠죠. 이해 갔나요? 자, 그 다음에 자, 따라서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왜 그럴까요? 가격이 다 반대잖아요. 가격이 100원 떨어졌다가 100원 올라가니까 다시 불변으로 오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요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자, 우리가 세 번째 보시면 뭐 증가, 뭐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이에요. 그럼 그래프가 다르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할게요. 지금 이 두 가지 케이스는 그냥입니까? 같은 방향입니까? 같은 방향은 따라서 양동. 그럼 양동이라는 거는 그냥요, 양은 동일해요. 가격은 알 수가 없고 큰 쪽에 따라 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아마 또 이걸 또 제가 또 그린다면 또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3번을 보세요. 자, 일단 한번 다 까먹고 제가 한두 번 속는 게 아니라 3번을 보시면은 지금 3번에 4번 있나요? 자, 수요 공급이 모두 증가했죠. 자, 따라서 양은 증가한다. 양은 무조건 증가해요.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뭐는 증가한다고? 근데 가격은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없다. 그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까 99페이지 다시 가시면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지금 99페이지 가시면은 세 번째, 네 번째 케이스가 있죠? 힘 좀 내세요. 자, 따라서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그럼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증가, 동시이동입니다. 수요 증가, 공급 감소요. 그럼 가격과 양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케이스를 다 적어 놓을게요. 1번, 2번.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요 증가, 공급 감소. 네 번째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자, 들어갑니다. 자, 이건, 자, 요게 크고, 이게 크고, 같고, 이건 아무 변화가 없죠? 지금 보고 계셔요? 자,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볼게요. 얘를 이제 가볼게요.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된다? 가격과 양을 본다면은, 자, 공급하고 수요입니다. 강의 참여하셔야 돼요. 수요 증가는 그냥이요. 둘 다 올라가요. 둘 다 올라가요.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증가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런가요? 근데 공급은 그냥입니까? 양만 따라갑니까? 양은 반대로 가거든요. 그럼 양은 감소를 하고 가격만 올라가요.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가격은 수요에 따른다. 왜냐하면 가격은 수요에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가격은 그냥입니까? 다 상승합니까? 다 상승하고 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가볼게요. 따라서 수요 증가. 자, 수요 증가는 그냥입니까?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자, 얘기해 보세요. 그냥입니까? 가격도 올라갑니까? 양도 올라가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따라서 공급 감소. 우측으로 움직여요? 좌측으로 움직여요? 좌측으로 움직이죠. 그런가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죠? 그럼 그냥요, 양은 감소를 해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은 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그건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 자, 반대 방향은 따라서 가격은 수요에 따라간다. 수요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니까 가격은 수요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가격은 누구에 따라간다? 수요에 따라가고 가수. 자, 따라가고 양은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죠. 작은 쪽이 이겨요? 큰 쪽이 이겨요? 큰 쪽이 이기죠. 지금 보고 있나요? 그럼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죠? 그럼 그냥요, 양도 증가해요. 양 증가하고 공급이 더 감소했죠? 그럼 증가가 커요? 감소가 커요? 감소가 더 많으니까 양은 더 감소하겠죠. 지금 책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같다면이 나오면, 따라서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왜냐면은 양이 10개 늘어났는데 양이 10개 줄어들었으니까 얘가 다시 불변으로 오겠죠. 이해 갔나요? 이해 갔어요? 그럼 자, 수요 감소 공급 증가라는 단어가 있죠, 밑에. 따라서 가격은 수요에 따라간다. 그러면 가격은 다 어떻게 될까요? 하락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양은 그냥해요. 큰 쪽으로 가요. 수요가 감소하면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증가하고 같다면은 몰랐던 게 불변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갈게요. 지금 3번에 5번을 한번 보세요. 5번을 보시면은 3번에 5번을 보시면은 수요 증가 공급 감소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은 뭐가 알 수 없죠? 양은 알 수가 없고 가격은 수요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가격은 알 수가 없다. 가격은 상승한다. 양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때는 지금 1, 2, 3번까지는 이해 갔어요. 따라서 한쪽만 이동. 3번, 4번이 지금 어려운 거죠. 그래서 3번, 4번 이렇게 한번 좀 유도해 볼게요. 다시 갑니다. 자, 지금 3번에 4번이 있어요. 자, 뭐 증가, 뭐 증가? 수요 증가, 공급 증가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거기다 적으세요. 노란 색깔로. 자, 얘는 그냥입니까? 가격도 상승을 합니까? 대답해 주세요. 가격 어떻게? 상승하고 양도요. 증가하죠. 그런가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뭐만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해요.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하죠. 대답해줘 이거. 그러면 같은 방향은 무조건 같이 따라가고 반대 방향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자, 그럼 가격과 양에서 그냥입니까? 양은 증가를 합니까? 가격은 반대죠. 그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대답해 주세요.
그 몇 번이 정답이에요?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5번 어떻게 될까요? 5번 다시 갑니다. 자꾸 이제 세뇌 교육하는 게 좋아요.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죠. 모 증가, 모 감소. 이게 기출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수요 증가는 그냥이야? 다 올라가.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증가를 하죠? 대답해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거 이해 가시겠어요? 얘는 뭐만 감소를 해요?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올라가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그냥요, 양은 감소를 해요. 가격은요? 어머머머, 그냥이야, 가격이 같은 방향이야. 그럼 가격은 수요에 따라가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다 케이스가. 그렇죠? 근데 뭐는 알 수가 없어요. 양은 알 수가 없죠. 반대 방향이니까. 그렇죠? 그럼 5번은 어떻게 고치셔야 돼요? 자,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둘 다 같이 증가하면 양은 따라가는 것이고 가격은 알 수 없는 거고 반대 방향은 그냥 양은 알 수가 없어요. 가격은 똑같이 가격의 수요에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요거 한 번만 하고 이제 좀 쉬었다 갑니다. 요거 잘 어려웠기 때문에 자, 들어갈게요. 지금 여러분들 3번 지금 보고 계시죠? 자, 갑니다. 동영상 보시는 분도 1번 그냥이요. 공급이 불변이에요. 뭐만 감소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손 들어보세요. 둘 다 내려가죠? 그러면 가격도 하락, 양도 감소가 되겠죠. 대답해야 답 넘어갑니다. 그런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나요? 뭐 불변? 뭐만 증가했나요? 그럼 뭐는 증가했죠?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해야 한다고 고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균형 상태에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죠. 그럼 그냥이니까 공급만 증가를 했습니까? 그럼 양은 어떻게 돼요? 거래량은 증가, 가격은 하락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저보세요. 화이팅. 대답도 안 해. 자, 4번 따라서 둘 다 증가. 그럼 뭐가 증가했을까요? 양의 증가하고 가격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럼 4번이 정답이죠. 그런가요? 뭐는 증가하고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알 수가 없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5번은 뭐 증가, 뭐 감소.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그러면 양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죠? 무슨 아시겠어요? 근데 뭐는 알 수가 있어요. 가격은 수요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하고 양은 알 수가 없다. 이게 나왔던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좀 풀고 좀 쉬었다 갈게요. 99페이지 가시면은 자, 거기에 예제 문제 하나 있나요? 자, 따라서 균형 가격 하락.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지금 균형 가격이 하락되는 거는 따라서 수요 감소, 공급 증가. 둘 중에서 하나 찾으라는 거죠. 수요 감소 아니면 공급 증가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스타트.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되는 게 가격이 하락하겠죠. 이걸 풀어야 이제 마지막 그 기출이 됩니다. 이 풀어야 이제 나올 수 있는 유형을 다 볼 수 있어요. 자, 천천히 가볼게요. 지금 아파트 시장 가격이 하락된 걸 물어봤죠. 그런가요? 자, 보세요. 대체주택이 빌라예요. 그럼 빌라주택 수요가 감소하면 그냥입니까? 아파트 수요가 늘어납니까?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죠. 대답해야 답 넘어갑니다. 만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아파트 주변의 환경이 개선됐죠. 그럼 그냥요 수요가 늘어나요.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설기술 진보로 인한 생산성 향상하면 그냥이니까 공급이 늘어납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요인인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렇죠? 가구 소득이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니까 가격을 올려놓겠죠. 그렇죠? 자,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하락시키는 요인은 3번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요 문제와 좀 전에 봤던 문제가 균형에서 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손 들어보세요. 자, 따보세요. 한쪽만 이동. 자, 그럼 수요는 그냥이요. 같이 움직여요. 공급은요. 근데 뭐는 똑같이 가죠? 양부터 찍는 게 좋아요. 가격이 내려가고 양 감소하고 가격은 올라가겠죠. 맞습니까? 지금 그러면 그냥요. 공급 가격만 달라요. 가격만 다르고 다른 것들은 다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그냥요. 둘 다 증가했어요. 그러면 뭐는 증가했죠? 양은 늘어났겠죠. 그런가요? 근데 가격은 같아요. 가격은 반대예요. 가격은 알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렇죠? 얘는 그냥요. 반대 방향이에요. 뭐는 알 수가 없어요. 양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분위기 상당히 안 좋아서 다시 할게요. 이게 같아요. 반대야. 반대죠. 그럼 나 가만히 있어봐. 내가 너무 우울하니까 내가 웃겨줄게. 따라서 균형. 자, 할게요. 수요가 증가했죠? 얘기해보세요. 증가했죠? 공급은요? 감소했죠? 그렇죠? 다시요. 수요가 어떻게 됐어요? 공급은요? 제가 허리를 흔들게요. 얘기할 때까지. 뭐가 알 수가 없어요. 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안 웃네, 진짜. 뭐가 알 수가 없다? 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자, 다시 갈게요. 뭐 증가? 수요 증가? 공급 어떻게 돼? 자, 얘기할 때까지 뭘 알 수 없어요. 양을 알 수, 양을 알 수가 없어요. 양을. 양. 근데 뭐는 알 수 있어요. 각은 알 수 있죠. 각이 다 올라가 버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시겠습니까? 자, 이건 그냥요. 둘 다 증가했어요. 따라서 균형. 자, 얘기해볼게요. 자, 수요만 증가했어요. 공급도 증가했어요. 자, 얘기할 때까지 다 우측으로 갑니다. 수요만 증가했어요. 공급도 증가했어요. 그럼 양은 증가한 거죠. 근데 가격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요 두 가지를 좀 반복하세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EBS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만 어려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어려워한 거니까 따라서 동시변화. 동시변화가 없습니다. 한쪽 변화는 요걸 잡으시고. 아시겠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다시요. 혐오스럽게 보시지 마시고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 나보세요. 균형. 자, 수요 증가했죠? 공급은요? 허리 흔들고 자, 어떻게 돼? 뭐를 알 수 없어요? 얘기할 때까지 갈게. 얘기할 때까지. 뭐가? 웃으니까 좋네요. 가격은요? 올라갔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풍기 현상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가격은 올라가고 양은 알 수가 없다는 거고. 오케이. 얘는 그냥이야. 둘 다 증가했어. 그 따라서 균형. 수요만 증가했어요. 공급도 증가했어. 근데 교수실까지 간다. 그죠? 그 뭐는 증가했다? 가격은요? 알 수 없죠. 가격은 반대 방향이니까. 여러분 화이팅.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작은 게 이겨요? 큰 쪽이 이겨요? 큰 쪽으로 가서 가라는 거죠. 이거 가장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그 9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문제하고 제 문제 3번하고를 알스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